자, 부산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랐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저렇게 지하철 역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무슨 소동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한모 씨인데 어제 오후 8시 35분에 전동차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요. 난동을 네. 부려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여 명이 대피를 했는데 3분 40초 동안 운행을 못했습니다. 네. 당시 경찰에는 지하철 내에서 누가 부탄가스를 터뜨렸다 이런 오인 신고까지 들어와서 비상이 걸렸는데 결국 네. 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검거가 됐고요. 흉기나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 왜 저렇게 경찰하고 몸싸움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이거. 사람들이 이제 하도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조현병, 요즘에 조현병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신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네. 오보였고요. 이 저사라 남성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네. 저거를 떨어뜨려서 알이 빠졌대요. 아, 그럼 경찰하고 막 지금 몸싸움을 하고 경찰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데 네. 그 알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그 알을 못 찾았대요. 네. 그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듯이 욱하는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많은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논란의 출발점이 되는데 부산에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알고 지하철이 섰습니다만 어쨌건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생겼다는 것 같습니다. 참 요새 화난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사고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자, 이런 걱정이 없는 세상이 좀 와야 되겠는데. 그러나 수락산 얘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락산 얘기 보겠습니다. 자, 현장 검증 있었죠? 네. 자, 일단 그 장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 주머니 뒤진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저지르신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산에서 범행을 저지르셨습니까?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현병 앓으신 적 있으세요?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들어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상한 변호사님, 즉 표정이 굉장히 차분하고 무표정입니다만 감정의 그 움직임 같은 게 잘 안 보이네요. 예, 전형적인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정도 범행을 저질렀으면은 네. 어떤 뭐 죄송한 마음이라든가 어떤 최소한 자신이 불안초조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걸 봐서 네. 어떤 정신병적 요소가 없으면 저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조현병이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장 검증에 김 씨가 나타나니까 피해자 남편은 울분을 토로한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저런 걸 왜 내보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 국가에서 잘못 관리한 거 아니야. 저거 사형을 시켜야지. 사형 안 시키면 이거는 국가가 잘못된 거야. 나는 원하는 건 그겁니다. 자, 지금 얼굴까지 직접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을 했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복역하다 나오자마자 저런 일이 또 생긴 거잖아요. 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법제도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참, 저희 그래서 이번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도 네. 이야기했듯이 어떤 정신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게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방치할 경우에 진짜 묻지마 살인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이건 국가의 어떤 책무 유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저런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불특정 다수인 항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네. 국가에서 정신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신분열증 요새 이제 조현병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자, 집중의 관리가 요새 정말로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 생기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자, 잠실 야구장에서 생겼던 일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제 이제 기아하고 LG가 붙었는데 네. 기아 원정 응원석, 그러니까 삼루 쪽 응원석인데 네. 보통 이제 LG 구단에서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과 네. 그다음에 기아 원정 응원석의 응원단과의 한판 이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G 구단에서 고용한 경호업체가 네. 그 응원단에 가서
이 데일리 패스라는 팔찌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잠깐만요. 응원단의 팔찌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데 저 경호업체들이 지금 네. 붙이는 쪽에 가서 고수에게 뭘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응원단들이 뭘 보여줘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이렇게 폭행을 이제 휘둘렀는데 여기는 서울이니까 LG가 홈구장인 곳이고 잠실구장이고요. 삼루 쪽 관중석입니다. 원정팀인 3루 쪽엔 기아 팬들이 있고 응원단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정지 상황을 좀 정리해 자, 주세요. 저기 보면 응원단은요, 뭐 북치는 사람도 있고 치어리더도 있고 또 네. 응원단장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원정 경기할 때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티켓을 받지 않고 팔찌를 줍니다. 응원 네. 팔찌. 저게 있으면 데일리 패스라고 해서 어느 야구장에 가도 공짜로 다닐 수 있는데 저거는 누구한테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누군가가 하나 걸린 거죠. 남의 팔찌를 차고 들어왔다가.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들어왔으면 됐지 그걸 뜯어가지고 남 주셔서 공짜로 들어오게 그렇죠. 만들었다 그 얘기군요. 처음부터 아예 남한테 줬던 거예요. 네. 그리고 고수는 자기는 북 들고 들어오니까 네. 영업체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갔겠죠. 근데 나중에 봐서 딴 사람이 적발되니까 당신은 혹시 팔찌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 못 보여준다. 나 빌려줬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서 퇴장 조치를 요구하니까 네. 퇴장 못한다. 이러면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박성훈 부국장 이게 결국 룰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규칙을 잘 이용함으로써 뭔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 접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야구장에서는 저 구단주 갖고 있는 홈구장의 그 경호 측에서 얘기하는 걸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이른바 이제 저런 응원단도 하다 보면은 일종의 네. 열애의식이랄까? 네. 아, 나는 여기를 그 무소불위로 드나들 수 있다. 나는 특별하다. 예, 일종의 작은 특권의식. 저런 것들이 하다 보면 이것들을 또 양도해도 되고 이런 룰을 깨트려도 되고 저런 것들을 마치 그걸 제지하는 것을 부당하게 받아들이는 네. 이렇게 전도가 맞자면 뒤바뀐 저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저런 작은 하나의 룰 자체에서도 어떤 그 예외나 특권을 그 당연시하는 저런 것을 사실 배제한 그러한 사회가 선진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되면요. 네. 홈 경기든 원정 구단이든 무리를 일으킨 쪽의 응원단, 네. 이 응원단도 물론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거기를 같이 하고 있는 원정 구단에게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 그러므로 사실 팬들과 또 구단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니까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런 룰을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좀 형법상의 범죄들입니다. 아하. 이 팔찌를 빼준 사람은 어떻게 네. 보면 업무 방해가 되는 거고요. 네. LG 구단의 어떤 그 야구장 경호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 이 팔찌를 받아가지고 티켓을 끊지 않고 야구장에 출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엄연히 사기죄죠. 네. 왜냐하면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걸 속인 거죠, 자기 신분을. 네. 이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데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건 사소하니까 네.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엄연히 그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치인들이 규정 안 지키면 비난하거든요. 사실은 저 일과 관중석에서 있었던 일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규정을 잘 지키고 약속대로 티켓 10,000원 안 되는 건데 하나 사고 오면 되는데 나는 좀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안에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겠다. 이것도 작은 특권의식이거든요. 자, 어쨌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특권의식이 아니고 범법행위라니까요. 네. 그 특권의식은요, 네.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갑질하는 거고, 네. 저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자, 그럼 안타까운 일, 어쨌건 잠실구장에 있었던 일 정리해봤습니다. 야구장에서 이런 일 아무도 지금 원치 않는 일이니까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장차장. 네. 국성군을 위해 일하던 공무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인조가 마련됐죠? 투신한 대학생과 부딪혀서 사망한 이 곡성 공무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 광주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달 31일 사고를 당한 이 양 주무관의 발인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네. 이 발인식에는 유족과 지인, 동료 등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이 관이 운구 차량으로 옮겨지자 이 가족들이 양 주무관을 떠나보내기 어려운 듯 이 운구 차량에 손을 대고 이렇게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누리꾼들의 그 안타까운 그 반응도 있었는데요. 1초만 늦게, 네. 1m만 옆으로 걸으시지라는 이렇게 안타까운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